오늘은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드린 메리츠 금융지주 다시 새롭게 나온 업데이트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세제 개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뭐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런 증분에 대해서 뭐 세금을 어느 정도 감면을 해주겠다,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 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에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뭐 방안을 새롭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제가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딱 한 가지 주식을 꼽으라 그런다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꼽겠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좋아하고 있어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반등 뭐 세기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봉을 보시더라도 메리츠 금융지주는 진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 해서 10년간 주가 차트인데 특히나 이때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메리츠 금융지주가 진짜 주주환원이 굉장히 강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때 뭐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 자회사로 있었는데 걔네들을 이제 완전 자회사 시켰고 이제 상장 폐지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만 남아 있는데, 근데 진짜 매년마다 거의 한 50%씩 벌어들인 돈을 50%씩 배당도 주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다시 새롭게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타났었던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좀 구체적인 뭐 세부 내용에 관련돼서는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 법인세를 뭐 공제하겠다. 그리고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 원래는 14%였죠. 지방소득세 합치면 15.4%였는데 이제는 요거를 9%까지 줄이겠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종합소득세로 들어갔을 때는 45%까지 이렇게 45%까지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25%까지 좀 줄여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뭐 좋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밸류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도 최근에 자율공시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라는 내용에 관련돼서 이렇게 공시를 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를 만큼 굉장히 주주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 주주 환원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합니다. 대주주나 일반 소액주주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라고 해요. 이거는 참고로 메리츠 금융지주의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감동을 받을 만한 내용이죠.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PBR이랑 ROE 그리고 COE와 같은 지표 분석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총 주주 수익률, 주주환원율을 선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상기 핵심 지표를 최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수익률, 내부 투자 수익률,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 현금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서 주주가치에 최고로 좋을 방법을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배당금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고, 또 어떨 때는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자사주 매입보다는 배당을 확대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높을 때는 자사주 매입을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더 주는 게 주주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본 배치하는 게 효과적인 자본 배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났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런 식으로 공시를 때렸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2023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3개년간 연결 단기 순이익의 50%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배당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2026년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23
23년도에서부터 25년도까지 내용은 요 공시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23년도 뭐 회계 연도부터 해서 뭐 당기 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26년부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만큼 굉장히 감동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 발표부터 일반 주주에 직접 답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일반 주주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은 잘 없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들 국한돼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일반 주주들한테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 5천억 요거 아니죠. 500억이죠. 500억, 그리고 1000억, 2000억, 4000억, 2400억,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5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3월까지 5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도 보면 자사주 소각 공시가 진짜 많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까지 다 이거 자사주 소각 공시예요.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냐 보시면 2023년도에 마이너스 1.72%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2.4% 자사주 소각을 했고, 그리고 4.43% 자사주 소각을 했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수가 이렇게 줄어들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메리츠금융지주는 계속해서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댓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메리츠금융지주가 2020년도에 주식수가 1억 4천만 주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1억 7천만 주로 늘어났냐. 요거는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 시키면서 상장 폐지시킬 때 신주를 어쩔 수 없이 찍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요거를 요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겁니다. 요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대신에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을 완전 자회사 시키고 상장 폐지시켰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겁니다. 딴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메리츠금융지주가 얼마나 배당금이랑 자사주 소각으로 돈을 많이 쓰냐면 2019년도 당시에는 거의 한 1442억 썼었어요. 근데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죠. 그때 1185억 썼는데 근데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2023년도 들어서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자사주 매입을 6,400억 정도 했었고 배당금으로 4,483억 정도 돈을 썼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5천억 정도의 자사주 신탁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총 주주 환원을 통해서 돈 쓰는 금액도 거의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메리츠금융지주는 앞서 보신 것처럼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벌어들인 돈, 당기순이익의 50%인데 올해는 거의 한 2조 정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2조 벌어들인다 그러면 1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으로 쓰겠죠. 작년도도 거의 한 2조 넘게 벌었죠. 그래서 1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랑 현금 배당으로 썼다는 겁니다. 올해도 거의 한 비슷할 정도가 되지 않나라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놀라운 점은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2011년도에 1,500억, 그리고 심지어 2019년도에 700억, 그리고 2022년도에 3,000억, 작년도에 6,400억. 요거 한번 숫자 기억해보세요. 보시면 자사주 소각을 이거 전부 다 시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703억, 2019년 거도 다 자사주 소각을 한 거예요. 2011년도에 1,500억 매입한 거도 다 자사주 소각을 했죠. 2012년도 3,000억 다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6,400억도 자사주 소각을 했죠. 올해도 5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요거도 소각을 하겠죠. 자사주 매입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PER을 보면 메리츠금융지주가 요거 PER이 아니고 ROE죠. ROE가 국내 손해보험사, 그리고 미국의 금융사, 그리고 일본의 금융사, 국내 지주사들 대비해서도 ROE가 훨씬 더 높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가 거의 한 1.5배, 2배가량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ROE가 원래 높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ROE가 자본분의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자본이라는 거는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ROE가 높으려면 순이익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높거나 아니면 애플처럼 자본을 굉장히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근데
메리츠 금융 지주는 자본을 굉장히 소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ROE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ROE가 거의 한 30%대 정도 나오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금융사들 대비해서도 높다라는 거예요. JP모건 체이스, 뭐 웰스파고, 시티그룹들 대비해서도 메리츠 금융 지주가 진짜로 ROE가 높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PER도 보시면 메리츠 금융 지주는 아직까지 4.7배예요. 뭐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국내 지주사들 대비해서는 높기는 한데 근데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나라 손해보험사,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훨씬 더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융사, 일본 금융사는 한 11배, 13배 정도 나오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얘들보다 딸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ROE를 보더라도 메리츠 금융주가 훨씬 더 높은데, 그래서 메리츠 금융주가 일본이나 미국사들 대비해서 조금 더 낮다라는 거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BR을 보면 메리츠 금융주는 0.9배인데 좀 충분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국내사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국내사들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사들 대비해서는 높은데 미국 금융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리츠 금융주가 이때까지 뭐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떻게 공시를 때렸는지 요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일단 주주 환원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죠.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지난 10년간 실적을 보시면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거 관련돼서는 뭐 충당금 이슈 때문이에요.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부동산 쪽으로 아무래도 부동산 시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가 요거 관련돼서 앞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3년도는 보시면 영업이익이 거의 증가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기순이익으로 따져보면 적자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근데 2014년도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작년도, 재작년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들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4%, 5%, 2%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50%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1조 1천억 그 정도를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쓰겠다라는 거는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면 당연히 메리츠 금융지주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익이 이렇게 잘 늘어날 수가 있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메리츠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일단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메리츠 화재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메리츠 증권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에 거의 한 6천억 정도 벌었던 거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근데 증가하다가 작년도에 또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메리츠 캐피탈 같은 경우는 뭐 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당기순이익 기여도를 보면 원래 2019년도만 하더라도 메리츠 증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였으니까. 2010년도도 거의 비슷했죠. 근데 작년도 들어서 메리츠 보험이, 메리츠 화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메리츠 증권이 갑자기 이익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부동산 때문이죠. 충당금을 많이 쌓다 보니까 메리츠 증권은 조금 안 좋죠. 우리나라 뭐 키움증권을 제외하고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뭐 NH투자증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충당금 때문에 안 좋잖아요. 해외 부동산 쪽이랑 부동산 PF 쪽으로 굉장히 뭐 부실 채권 우려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요 빈자리를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화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수혜를 봅니다.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것도 있고, 과거에 2000년도 초반 그리고 1900년도 후반 그때 고금리의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요거에 따른 손해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수익률도 늘어나죠. 그리고 손해율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 보험사들 관련돼서는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부터는 2024년도는 어떠냐. 올해도 보면 보험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분기 보험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메리츠 화재 거의 한 5천억 정도 벌었죠. 메리츠 증권 2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조금 더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는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손익, 자동차 보험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예실차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메르츠 화재는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보면 일반 손해보험 그쪽으로 좀 이렇게 186억, 250억 벌었고, 장기 손해보험 그쪽으로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손익도 당연히 자산운용 수익률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츠 화재는 일단 잘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운용 수익률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메르츠 화재 같은 곳은 보험사들은 채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채권 쪽으로 투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자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출채권 건전성을 보면 대부분 정상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안정적으로 굴려야 돼요. 뭐 증권사들이나 저축보험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 이익률도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긴 하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력 비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갑자기 보험사가 망했을 때, 망했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금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나 자본 적정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이 보험금을 잘 줄 수가 있는지 그 비율을 따지는데 227%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메르츠 증권인데, 메르츠 증권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2년도, 23년도 들어서 조금 뭐 안 좋죠. 마이너스 13% 찍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 침체,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요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손 충당금도 부동산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쌓였죠. 1691억, 1735억, 2000억, 3030억. 근데 올해 1분기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왜냐면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을 쳤다라는 게 거의 보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오고, 많은 뭐 나이키, 룰루레몬, 그리고 뭐 H&M 이런 기업들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그린스 같은 거는 뭐 몇 군데가 계속 약국을 폐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뭐 월가에서도 비둘기파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진다 그러면 충당금 환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증권사들도 이제는 이때까지는 좀 안 좋았지만 좀 좋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이때 증권사들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한 2.4%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 국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순위 채권이 한 99%, 98%를 차지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해외 부동산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해외 부동산 때문에 충당금을 많이 쌓는데, 이마저도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당금 환입이 될 수 있어서 메르츠 증권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메르츠 화재는 워낙 좀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고, 그리고 지난 저금리 상태에서도 메르츠 화재는 돈을 이렇게 잘 벌었습니다. 2010년도 저금리였죠. 2019년도 저금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츠 화재는 돈을 잘 벌었다. 오히려 메르츠 증권이 이때는 역성장했어요. 그때 아무래도 좀 부동산도 저금리였긴 했지만 부동산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뭐 투자 수익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식 완전히 뭐 반토막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메르츠 증권은 안 좋았는데, 메르츠 화재는 이때도 좋았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메르츠 화재 잘 버텨주고, 메르츠 증권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 메르츠 캐피탈도 다시 금리가 떨어진다라 그런다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메르츠 금융 지주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뭐 완전히 뭐 반도체처럼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잘 한 2조 2천억, 2조 3천억, 2조 4천억 정도 번다 그런다면
배당금도 잘 늘어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잘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때는 갑자기 확 늘어난 거고 요거를 제외하고 요렇게 꾸준히 천천히 늘어난다라 그런다면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도 꾸준히 잘 늘어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밸류 프로그램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와 같이 저 PBR 그리고 ROE가 높은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때까지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한원으로 돈을 얼만큼 많이 썼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주주 한원 재고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